2026년 2월 2일,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거대한 줄다리기였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시장을 집어삼킬 듯했던 세 가지 거시적 공포 요인이 있었죠. 그런데 단 하나의 제조업 지표가 발표되면서 이 모든 공포가 순식간에 펀더멘탈에 대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극적인 전환 과정과 그 안에서 벌어진 자산 가격의 재조정 메커니즘을 아주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순서입니다. 먼저 장 초반에 시장을 짓눌렀던 그 공포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부터 분석해 보고요. 이어서 ISM 제조업 지수가 어떻게 이 판을 뒤집는 게임 체인저가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하나가 주식, 채권, 외환 시장에 어떤 연쇄 파급 효과를 일으켰는지 그 메커니즘을 추적해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구체적인 그림까지 그려보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 시장 분위기는 명백한 리스크 오프, 즉 위험 회피 심리가 극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크게 세 가지였는데요. 첫째는 연준이 더 매파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 둘째는 원자재 시장의 투기적 거품이 꺼지는 게 아니냐는 공포,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주 랠리가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투자 심리를 아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죠. 시장을 짓누르던 악재, 첫 번째는 이른바 워시 쇼크입니다. 대표적인 매파 인사 케빈 워시가 연준 이사로 지명될 수 있다는 소식이 돌면서 긴축이 더 길어질 거라는 공포를 자극했죠. 두 번째, 금과 은 가격이 급락했는데 이건 단순히 원자재 가격 하락이 아니라 시장의 유동성이 마르고 있다는 위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AI 주도주들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지고 있었다는 점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강세론자들이 내세울 수 있는 건 그래도 기업들 4분기 실적은 괜찮지 않냐, 이 정도 외에는 뚜렷한 방어 논리가 없던 아주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시장이 이렇게 완벽하게 방향을 틀었을까요? 바로 그 결정적인 전환점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여러 악재가 겹쳐서 만들어낸 강력한 매도 압력, 이걸 이겨내려면 어지간한 호재로는 어림도 없었겠죠.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야말로 서프라이즈 수준의 거시경제 데이터가 필요했던 겁니다. 네, 반전의 실마리는 연준 위원의 발언이나 어떤 정책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현재 경기 사이클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드 데이터에서 그 답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숫자 52.6입니다. 1월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발표됐는데 시장 컨센서스였던 48.5를 엄청나게 뛰어넘었을 뿐만 아니라 무려 16개월 동안 계속됐던 위축 국면을 끝내고 확장 국면으로 돌아섰다는 점, 이게 정말 결정적이었습니다. 미국 제조업 경기가 드디어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시그널이었던 거죠.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숫자 50을 넘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세부 항목을 뜯어봐야 하는데요. 앞으로 생산이 얼마나 늘어날지를 보여주는 신규 주문 지수가 55.2로 급등했고요. 실제 생산 지수 역시 53.8로 아주 견조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시장이 그동안 얘기하던 소프트 랜딩, 즉 연착륙을 넘어서서 이제는 노랜딩, 경기 둔화 없이 그냥 성장하는 시나리오까지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 데이터가 발표된 직후 시장에서는 자산 가격의 전반적인 리프라이싱, 즉 가격 재조정이 즉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경기 침체 확률이 뚝 떨어지니까 주식의 위험 프리미엄은 낮아졌고요. 동시에 경제가 강하다는 건 국채 금리에는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벌어진 겁니다. 지수별 움직임을 보면 이 흐름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경기 전망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이죠. 무려 1.5%나 급등하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ISM 데이터가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 넓이가 개선되고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산업재나 금융주 같은 경기 민감주 비중이 높은 다우존스 역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섹터별 흐름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디커플링, 즉 팔동조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유가가 하락하면서 에너지 섹터가 2%나 빠졌는데 이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된 영향도 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같이 반영된 겁니다. 반면에 필수 소비재가 1.6%로 강세를 보인 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째, 여전히 금리 인상 사이클의 막바지 국면이라는 점에서 방어주로서의 매력이 부각된 거고, 둘째는 경제가 이렇게 강하면 결국 소비자들의 지갑도 두둑해질 거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거죠. 채권 시장은 이 ISM 데이터를 강한 성장, 매파적 연준이라는 공식으로 정확하게 해석했습니다. 특히 연준의 정책금리 전망에 가장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가 4.5bp나 오르면서 10년물보다 상승폭이 더 컸죠. 이건 시장이 단기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을 걷어들였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미국 금리가 오르고 다른 나라에 비해 미국 경제가 독보적으로 강한 모멘텀을 보여주니까 달러 인덱스 역시 0.62%나 강세를 보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딱딱한 데이터를 넘어서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 급격한 변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의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VIX 지수가 6% 넘게 급락하면서 16.34로 마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변동성이 줄었다는 걸 넘어서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던 꼬리 위험, 즉 경기 침체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판단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투자자들이 더 이상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비싼 돈을 주고 풋 옵션을 살 필요가 없어지면서 옵션 프리미엄이 하락한 결과죠. 이런 상황에서 전설적인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의 한마디가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케빈 워시가 무조건 금리를 올리려고만 하는 매파가 아니라 경제 데이터를 보면서 유연하게 대응할 실용주의자라고 평가했어요. 이 발언 덕분에 시장 참여자들은 워시 쇼크를 최악의 시나리오로만 볼 필요는 없겠다는 안도감을 갖게 된 겁니다. 골드만삭스도 보고서를 통해서 비슷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ISM 데이터가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얼마나 강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연준 이사 지명이나 원자재 가격 변동 같은 이런 단기적인 잡음에 휘둘리지 말고 견조한 제조업 경기가 앞으로 기업 이익에 가져올 긍정적인 영향에 더 집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자,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렇게 새로운 환경이 펼쳐졌는데 과연 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 오늘 데이터는 우리에게 두 가지 뚜렷한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사실상 두 가지 서로 상반된 투자 논리를 동시에 우리에게 던져줬습니다. 한쪽에서는 공격적 논리가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 이렇게 강하다면 AI나 반도체 같은 성장주들의 이익 모멘텀이 더 강해질 거라는 거죠. 다른 한편에서는 방어적 논리도 유효합니다. 경제가 너무 강하면 결국 연준이 다시 긴축에 고삐를 줄 수 있고 그럼 시장 변동성이 커질 테니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진 산업재나 필수 소비재에 집중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만약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생각한다면 반도체 장비나 팹리스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SMH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 반등은 반도체 수요의 선행 지표인 IT 기기나 자동차 생산이 회복된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또 기업들이 IT 투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근 팔란티어의 엄청난 실적이 증명했듯이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담고 있는 IGV 역시 아주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좀 더 방어적인 접근을 원한다면 XLI를 주목할만 합니다. XLI는 오늘 ISM 데이터 호조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운송, 기계 같은 전통 산업재 기업 비중이 높습니다. 동시에 XLP는 경기 변동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필수 소비재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죠. 만약 시장이 다시 연준의 긴축을 우려하기 시작할 때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춰주는 훌륭한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극적이었던 하루의 모든 조각을 맞춰서 지금 시장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최종적으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시장은 명확한 분기점을 기준으로 내러티브가 180도 뒤바뀐 하루였습니다. 오전장을 지배했던 연준 정책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정오에 발표된 ISM 데이터 하나를 기점으로 경기 펀더멘털에 대한 강한 신뢰로 완벽하게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분석은 우리를 마지막으로 단 하나의 핵심적인 질문 앞에 세웁니다. 좋은 뉴스가 오히려 나쁜 뉴스가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다시 펼쳐지는 건 아닐까요? 다시 말해 경기 침체라는 가장 큰 공포는 사라졌지만 그 대가로 더 높게, 더 오래라는 연준의 긴축 기조가 시장의 발목을 잡는 새로운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오늘 시장은 바로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